자, 그럼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A에 보시면 해수의 온도, 해수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었죠? 햇빛과 바람입니다.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별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맞고 틀리고 한번 볼게요. 바람은 해수면 부근에서 해수를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일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이것도 꼭 기억합시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그 맨 위에 있었던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수온 약층은 깊어질수록 해수의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이 아니고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수온 약층은 해수의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이에요. 왜? 햇빛이 도달을 안 하니까. 햇빛이 도달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틀렸고요. 심해층은 계절에 따라 수온이 달라진다가 아니라 심해층 맨 밑에 있는 층은 햇빛도 도달을 안 하고 바람도 도달을 안 하기 때문에 연중 수온이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심해층은 바람도 도달을 안 하고 햇빛도 도달을 안 하기 때문에 연중 수온이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B를 봅시다.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는 염류라고 해요. 그리고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걸 우리는 염분이라고 하고요. 자, 염분비 일정 법칙. 각 해역에 존재하는 염류의 양은 다르지만 각 염류들의 구성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나 일정을 합니다. 자, 요거는 염분비 일정 법칙이고 아까 설명했던 거고, 오른쪽 그림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염류 A, B의 이름을 각각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체가 다 물일 때 이 중에 염류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 염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염화나트륨입니다. 77.7% 차지했었죠. 그 다음이 이제 마그네슘, 쓴맛이 나고요. 그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간수, 그 간수에 들어가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염류의 총량이 35g일 때 이 지역 해수의 염분은 얼마인지 쓰시오. 뭐겠어? 35 psu. 그 35 psu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해수 1000g, 그 바닷물 1000g에 염분이 35g 들어가 있고 나머지 965g은 물이다. 이 두 개를 합쳐서 1000g이 되면 그거를 우리는 염류의 총량 35 psu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염분 35 ps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 염분이 40 psu일 때 해수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염화나트륨의 구성 비율은 77.7%이다. 자, 이제 하나씩 구해볼게. 염분이 40 psu라는 말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그거는 들어가 있는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40g이란 얘기예요. 그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만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바닷물을 구성하는 그 염류,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섞여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한 게 40g이라는 거야. 40g.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그 40g 중에서 과연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은 얼마만큼 들어있을까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야. 40g의 염류 중에서 과연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은 몇 g 들어있을까? 자, 근데 얘가 힌트를 던져줬어요. 그 40g을 구성하는 얘를 이제 100%라고 봤을 때, 염류 100%라고 봤을 때, 그 중에 염화나트륨의 구성 비율이 77.7%가 들어있대요. 전체 40g, 즉 얘가 100%라고 했을 경우 이 중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걔가 77.7%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 X죠. 77.7%를 차지하고 있는 얘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야. 40인데 100%일 때. 그래서 계산식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 전체 40g, 전체 100% 중에서 77.7%는 과연 전체 40g 중에 몇 g일까에 관한 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1.08. 전체 그람수 40g 중 과연 77.7%는 몇 g일까? 그게 계산하면 31.08g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 써놔. 얘네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써놔. 자, 그 다음에 C.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해류,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해류라고 합니다.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 차가운 해류를 한류라고 하죠.
그리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곳, 그걸 바로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자, 4번에 1번 A에서 C 해류의 이름을 모두 쓰라고 했는데 여기 쓸 칸이 없어서 제가 밑에 여기 써놨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A는 황해 난류죠, 따뜻한 바다. B는 동한 난류, 그 다음에 C가 차가운 바다인 바로 북한 한류입니다. 북한 한류. 그리고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는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는 요 중간 지점, 거기를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자, A에서 C 중 한류인 해류, 한류 차가운 바람이죠. 차가운 바람인 곳은 차가운 바다죠. 차가운 바다인 곳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C가 되는 거죠. C. 그 다음에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두 해류를 찾아 기호를 쓰래요. 조경수역 여기잖아. 그러면 얘랑 얘지.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여기가 조경수역이다. 그리고 조경수역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계절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 겨울에는 밑에 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여름에는 위에 쪽에 북쪽으로 밀고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조석 볼게요. 조석.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이고요. 그걸 조석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그거 만조, 밀물이 되죠. 가장 낮아졌을 때 간조, 썰물이 되죠. 그리고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 차이, 그 바닷물 사이의 그 차이, 조차라고 합니다. 자, 5번 그림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의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A가 만조, B가 간조겠죠. 바닷물이 가장 높았을 때가 만조, 낮았을 때가 간조. 자, A, B 중 만조일 때를 쓰시오. 만조 당연히 바닷물이 높을 때니까 A가 되겠죠. A, B 중 갯벌에서 조개를 캐기에 적절한 때, 갯벌에서 조개를 캐기에 적절한 때는 당연히 간조겠어, 만조겠어. 간조죠. 바닷물이 나갔을 때, 즉 썰물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되는 거죠. 간조.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180쪽에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잠깐 스톱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